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여러분들께 오늘 또 즐거운 이야기 정치 쇼를 보여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왁자지껄 시간입니다. 박수! 와! 네, 왁자지껄 그 포장마차 너무 빨갛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요. 다만 이렇게 발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여러분들의 눈을 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기 한결에 공덕 포차를 좀 본뜬 것 같네. 아니 우리가 먼저 그렇죠. 뭐. 시작할 때부터 그게 나왔어요. 네, 그 얘기 옛날 나왔는데 우리가 훨씬 양질이라는 거, 네. 네, 우리가 훨씬 더 예쁘다는 거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고급화 전략으로 요 저 포장마차 대신에 룸살롱, 룸바. 룸바로 해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교체하면 되겠어요. 글쎄 사이클. 말이에요. 자, 사실 제가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제 옆에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누구죠? 김영민.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24일째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가 된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는 목사 예정자, 목사 당선인. 목사 당선인, 목사 희망자 이렇게 예. 당선인으로. 자, 근데 그 옆에는 남영희 이름도 위원장님. 같은데. 예, 이름 같은데 제가 일부러. 예.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세요. 예,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아유,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네요. 예.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소문 듣고 오셨구나. 그럼요. 포장마차에서 저를 안 부르길래 이상하네 했는데 제가 올 곳에 왔는데 좀 더 편하게 입고 올 곳이 아유. 아니 오늘 오시는데 지팡이 짚고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인대가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넘어지셨죠? 지난번에 그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돌직구 아닙니까? 고초를 겪고 있다고 지금. 그 진실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또 제 옆에는 변희재 대표님. 네, 저 퇴근. 개근이 문제가 아니라 변희재 대표님은 스픽스 직원이에요? 사장 바로 밑에 같아요. 부사장님.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 제가 첫 회부터 개근하고. 거래 개근해서 한번 끝까지 폐지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네, 제가 학창시절에 개근 상을 못 받아봐가지고. 네, 좋습니다. 근데 실물이 머리가 훨씬 왜, 잘생기셨어요. 머리가 왜 이래? 자다 일어나서. 자다 일어났어요. 저 오늘 실물 처음 뵀는데 그렇죠. 처음 그래요? 인사드리죠. 서부형이세요. 아, 그래요? 11월 30일에 이제 그 거사를 하십니다. 네, 11월 30일. 태블릿 PC. 네, 그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욕하더라고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정면 겨냥한 아니 원래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언제 하냐 도대체 그거 한다고 도대체 변증만 올리고. 좀 한 2달 밀렸어요. 네, 그러더니 결국 이제 하시는군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옆에는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귀여운 수박 평론가입니다. 강성필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TMI 소장 강성필이고 아유. 호남형입니다. 맞아요. 성격도 되게 좋아요. 네. 네. 자, 오늘 왁자지껄 정치 디프리쇼 오늘 한번 뒷얘기들로 특히 우리는 뒷담화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술 마시면서 뒷담화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얘기들 혹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운 것들 특히 김영민 이사장님이 이제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뭐를? 뒷담화를. 우리 그 뒷담화 내지는 네.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제일 잘할 거라고 또 믿는 네. 이유가 네. 제 목표는 감옥 가는 거. 윤석열이가 감옥 보내는 거. 네, 자, 제가 바라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네. 감옥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할게요. 사실 지금 제 옆에 계신 양쪽에 계신 이 두 분이 다음에 지금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안진걸. 네. 안진걸까지. 안진걸까지 해야지. 왜 안진걸까지. 그러냐면 지금 강신학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명들이 이 두 분과 안진걸 소장이 지금 탄핵 운동하고 있잖아요. 하야 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을 먼저 보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래서 세 명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영희 사장님 네. 어떻습니까? 심경이.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기소를 하나 당해가지고 지금 재판하는데 그 이제 제가 SNS에다가 이제 김건희 성상납 의혹을 얘기했다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는데 이 건으로는 이제 구속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범죄 조작의 또 달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 해줄 거면은 캔들로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캔들로 어떻게 감옥을 보내? 지금 주어가 없다는 거. 이 형들 엄청 센데요. 그래요? 이 형들이 내가 보기엔 이 형들이 미친 것 같아요. 이 형 당황스러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지정신이 아닙니다. 포차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떠오르는 샛별인 거 아세요? 그거 유튜버들이 계속 남영이 떠들고 있던데 그래요?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는 안 잡혀가고 싶어요. 일단은 저 그 빼주세요. 강신업 눈에 띄어야 돼요. 네. 그 앞에서 얼쩡거려야 됩니다. 그렇지. 강신업이가 미워해야 돼. 제가 알기로 감옥 이미 아무 나가는 한번 게 아닙니다. 호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근데 나 강신의 편에서 잘 아는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되게 합리적이고 재밌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네, 줄 섰어. 아니, 요즘은 더 생겼나요? 요즘은 내가 그분하고 연락이 잘 안 돼요. 나를 차단했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옛날에 나오고 맨날 오빠 동생 하면서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랬던 사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강시자 변호사님 잘 봐주세요. 아니 그 저 말이에요, 저. 다른 분 말고 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저께 그 들은 얘기인데 그 윤석열은 씹어도 된다. 비난해도 된다. 모욕줘도 된다. 그러나 김건희는 건들지 마. 그 얘기 나도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KKH와 한동 두 분 굉장히 발끈한 거 한동훈 같아요. 장관님도 건드리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둘을 건드리면 고소고발. 구속되는구나. 그럼요. 아, 매우 우리가 그 삶의 이 나침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중권이에요. 진중권. 진중권은 가끔가다 윤석열을 까. 근데 절대 안 까는 게 김건희고 김건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그래서 이번에 지금 김건희가 약간 좀 위기 몰리니까 바로 이건 여성 혐오다. 인권 포르. 여성 혐오라고 확 그냥 물타기 해버리더라고. 그걸로 이제 점수 따는 거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중권 선생님은? 진중권 씨 이제 나이 60이고 이제 이번 정권에서 뭐 나이가 하나 60이라서? 이제 뭐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동안이네. 내가 볼 때 그냥 굉장히 친여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듣기로는 부인은 먼 곳에 계시고 또 가까이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늘 여성들과 젊은 함께하고 여성들과, 예.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하고도 전 의원하고도 뭐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걸 보면 그래서 옛날에- 친여성적이어서 그렇겠죠. 근데 뭐 예전에 뭐 전역 씨에 대해서는 뭐 막말을 또 퍼붓고 자기 취향에 안 뭐 맞으면 그랬구나. 그냥 막말을 퍼붓고 뭐라고 막말해요? 아이 뭐 그냥 뭐 옛날에 김부선 씨한테는 개인 헬기 같이 타자고 경비행기? 경비행기 같이 타자고 그러기도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 어쨌든 김부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진중권 씨한테. 아 진짜? 내가 진중권 교수랑 방송을 같이 했었었는데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김부선 씨가 그렇게 말하는데 맞냐? 자기 맞다. 아니 이제 진중권은 페미니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남페미. 응? 근데 그 보니까 그 많은 증언에 따르면은 우리 저 변희재 저는 아직 알고 있죠. 예, 예. 그 저기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젊은 여성들하고 연애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드러내는 아니 거. 그게 페미니스트라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그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친여성적 그게 성향을 페미니스트예요. 띠고 예. 있다. 젊은 여자 데리고 이제 하는 게 여기 진짜 위험합니다. 이분들이 미쳤어요. 그래도 좀 부럽긴 하네요. 강상표 선생님 혼자 근데 사세요? 그거 호남형은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살아요? 네, 제가 더 잘생겼는데. 한 20년 전에 20년 전. 예, 20년 전 얘기니까. 얼굴은 딱 나죠, 호남이 형. 나쁜 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왜 아직도 싱글이에요? 다른 얘기 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네. 나경원 전 장관인가? 장관 한 적 없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네. MBC를 또 공격하면서 네, 나 네.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네, 너무 네, 혼자 네. 사는 사람을 네. 더 행복하게 그려내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신장식 변호사가 엄청 발끈했어요. 나 혼자 사는 남자인데 그럼 나보고 불행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이제 시대 흐름이죠.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고. 30%가 넘는데요 전체가 가봤을 때. 네. 저도 이제 그 MZ 세대잖아요. 제가 이렇게 본인이 형들하고- MZ세요? 네, 그 사전에 찾아보면 제가 MZ 세대 첫 봤다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러면 큰형이더라고요. 네. MZ 세대다 보니까 좀 달라요. 우리 사는 게. 자 어쨌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까? 네, 뭐 행복합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네. 왜 혼자 살아요? 성격 안 좋아요? 그건 아니죠? 자꾸 불편하네요. 오늘. 아니요, 이거 제가 그냥 농담을 한 말이고요. 저도 혼자 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 저도 혼자 사는데 뭐 라면 끓여 먹으려고. 아까 라면 끓여 먹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네. 근데 혼자 사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년까지 결혼을 해야 돼서 왜? 이제 그 혼자 사는 이제 이 단점을 잡고 이제 체감을 해야지 이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래서 그렇다는데? 정신적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 노력? 하실 분은 있어요? 그게 한 20년 혼자 따지면 대학 졸업하고 따지면 20, 30년 혼자 살잖아요. 이러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래. 가정을 못 이룰 가능성이 있어 이제 뭐 마인드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근데 결혼하실 분은 없대요. 제가 듣기로. 근데 데려오기로 할 사람은 있어요. 그래요? 최대비 회장이 알아서 데려오겠다. 네. 한 번에 끝내자. 시한이 네. 내년까지. 내년 한 번에 끝내. 윤석열 퇴진 시키고. 최대지 회장님이 그러니까 중매를 한다 이런 우리 얘기를. 자기가 응원하고. 데려오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내자. 예.
이 나이에 뭐 맞선 몇십 번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 이분도 한번 좀 엮어서 한번 해주시죠. 여기도 뭐 한 마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 마디 끝내야 돼요. 뭐 다음 그런 거 없어요. 두 번, 세 번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제 연습 오늘 있게. 자 영양가 없는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자, 메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하루 먼저 이 순방하고 오셨어요. 4박 6일. 근데 아우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힘들고 시끄럽고 이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성과라면 미국하고도 정상회담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일본하고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한미일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정상회담 국익에 도움이 됐겠군요. 그렇다면. 근데 정상회담에서 뭘 합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사를 본 적도 본 적도 없어. 기사를 본 적도 없어. 네, 만났다 이거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한미일 정상회담 10분 했다면서요. 네. 인사 한 번 하면은 10분 지나갑니다. 네? 자, 한번 해보죠. 샬라. 네. 짜장면을 하나 시켜도 말이죠. 10분 이상 걸려요. 네. 그래서 저기 배달까지 오는데 무슨 도대체 국익이 실현됐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니 정상들은 다 남아 있는데 왜 혼자 귀국합니까? 아니 그래서 처음 지금 봤어요. 박진희가 남아가지고 그 저기 대신 그 정상 역할을 하느라고 근데 정상들한테 모자 주잖아요. 그리고 나무 심는 행사 하는데 도구도 주고 근데 정상이 아니니까 박진희 모자도 못 받고 도구도 없는 거야 도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 나무를 쓰다듬었대. 진짜로? 나무를 나무를 심지 쓰다듬었다는 거야. 못해서? 그렇지. 아니 맨손으로 손으로 흙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잖아요. 예. 어머나 예. 웬일이에요. 아니 왜 일찍 왔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게다가 근데, 또 인도네시아 발리가 네. 그 저기 1시간 시차가 1시간이야. 1시간 더 근데 늦죠. 새벽에 도착했어. 윤석열하고 네. 김건희가. 네. 어? 아니 그러면 밤에 급하게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밤에 오밤중에 가자 이러고 간 거겠지. 그렇지. 응.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손 붙잡고 내려가다가 각자 따로 차를 타고 찢어졌다는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아니 근데 보십시오. 11월 8일에 그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네. 집이 같아요. 네. 그리고 집이 그날 같은 부부인데. 그 윤석열의 그 공식 일정을 보니까 그 서울공항 도착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실, 한 사람은 저기 관저. 갔다면 따로 갈 수 있는데 그럴 일이 없는 거야.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새벽인데. 또 도어 스태핑도 새벽에. 없었고 그 새벽이고 네. 또 이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관저로 가야 되는데 따로 갔다? 이게 뭘까? 왜 그럴까요? 추측을. 그래서 저도 대통령실 계셨어 옛날에. 예. 뭐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네. 두 분이 KKH와 윤 대통령과 사이가 원래도 그렇긴 하지만 이번 순방길에 마지막 막바지에 어떤 행사 내에서 또 행사 중에 뭔가 싸운 것 같다. 그게 또 인도네시아 쪽 영상을 보면 만찬 만찬 이후에 나가 나갈 때 따로 있어요. 표정도 다 굳어져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항에 내렸는데 차가 의전차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각각 타요. 그리고 지금 관저로 이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집무실 가는 사람 한 명, 뭐 관저 가는 사람 그렇다 해도 한 차로 이동하면 되는데 그렇지. 두 대가 와 있는 상황도 좀 이상하고 하지만 전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사사롭게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마지막에 이제 제가 보험료. 잡혀갈까봐 근데 보험료 중요한 멘트야, 거는 보험료 멘트. 대통령실에서 이미 미리 발표했던 부분이 17일 날 뭐 네덜란드 총리 방한하고 또 사우디 뭐 왕세자 오고 뭐 이런 얘기들 17일날? 뭐 그런 얘기들 미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온 게 원래 계획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저희가 뭐 원래 알던 대로 대통령실은 늘 수습하는 곳이잖아요.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이후에 대통령실은 그거에 대한 해명하기 바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번에 보셨죠? 그 누가 잘 만든 영상이 있다는데 뭐 이렇게 혼자 있는 그 영상이 딱 혼자 있는 영상.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무대에서 그 정상들과 함께 있을 때 왕따가 되는 광경 이거 이미 예언하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참여정부에 또 일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일했던 김현종 안보차장님이 맞아. 정말 외교 무대에서의 그 정상의 실력은
그 회담장에서 이 사람이 왕따가 되나 안 되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요. 지금 그거 저희가 확인하고 영어를 잘 못하시나? 영어 못하시나 봐. 영어 중요하지 그거 영어 않아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통일권이죠. 이명박 대통령 영어를 그냥 노가다 영어인데 네, 영어 모자라겠어요. 그냥 노가다 영어인데도 네. 막 가서 하면 돼. 그냥 막 이거 하고 손짓하고 하면 돼요. 그럼 대충 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통역 그냥 같이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시진핑도 그렇게 해도 되고, 통역하고 예, 통역 같이 들어가도 되고, 다니면 뭐 되잖아요. 손짓발짓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너무 막 친해가고 싸우고 막 그러더만요. 우리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그 영어에 사투리 쓰시고 그게 좋던데.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옛날 정말 옛날 분이시고 네. 그 정도면 잘하시는 거니까 아니, 괜찮은데. 김대중 선생님 이랬잖아요. 마이 네임이 말하자면 프레지던트 말하자면 DJ 김. 그렇게 말해서 진짜 말하자면 말하자면 목포식 영어라고 야, 너무 재밌다. 목포 잉글리시. 목포 잉글리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어 가지고 영어 토론도 했어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죠. 면 네. 한번 영어 한번 해보세요. 변 대표님 영어 잘하죠? 아니 저는 카투사 한 20년 전에 저야 거의 이명박 영어예요. 와. 카츄샤. 저도 우와. 공익병이기 때문에 노가다 출신이어서 네. 카투사에서 노가다 영어인데 그냥 숫자만 잘 되면 돼요. 네. 아니 그래서 그 DJ는 이제 감옥 가셨을 때 70년대에 감옥 가셨을 때 거기서 독학으로 영어를 하셨어. 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문법은 정확해. 문법은 정확해.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네. 그대로 받아 적으면 바로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발음과 인터네이션이 이제 이 마이 네임이즈 뭐 말하자면 DJ 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너무 구수하네요. 네. 근데 일단 김영민 이사장님께서는 영어 잘하세요? 아 못합니다. 한번 해봐요. 영어를 네, 진짜 네. 못해요. 그래요? 그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 일화가 있는데 네. 영국에 이제 낙곰수 공연 때문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 김어준, 주진우 이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 나는 영어를 김어준 특히 못하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키를 받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지문 많은데. 그 지문이 안 열려요. 근데 이제 그 각자 자기 방 갔으니까 나는 진짜 이 지구 저 편에 그냥 완전히 던져진 존재가 돼버렸지. 이 인포메이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아웃 오브 오더라는 그걸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아웃 오브 오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고 뭐 자꾸 묻는 거야. My card is sick. 많이 아파. 그런 거 알아. 마이 카드가 아파.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못 알아들어. 그래서 화는 나고 나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그래서 마이 카드 이제 베리씨 다 알아듣죠? 베리씨 모른 척하고 알아듣지. 아, 진짜. 그래서 열어줬어요. 열어주기는? 그렇지. 아유 나 너무 문학적인 표현을 썼나 봐. 문학적이네.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마이 카드가 아프다. 그러니까. 야, 그 사람들 진짜 나중에 뒷담화 엄청 깎겠습니다. 네, 그래요. 재밌네요. 그래서 어쨌든 아, 근데- 이런 사람도 영어를 하는데 네. 우리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의 그 엘리트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네. 아 이거 저기 뭔가 특히 이유가 우리 같은 있겠죠? 그 외교 왕따 되는 게 영어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니다. 그럼 뭐 충분히 때문이야? 다할수 그럼 있어요. 좋아요. 그럼 뭐 왜안 때문이에요? 되느냐? 영어가 아니라. 평생 검사로서 술집에서 접대받고 대우받 받았기 때문에 아. 저 무대에 나가면 자기가 뛰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웨이터가 연결시켜주겠지. 누가 오겠지. 이런 거야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그 저기 접대가 없고서는 상당히 매우 좋아요. 여성분이 와가지고 먼저 와서 말 걸고 뭐 그렇게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네. 네.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말을 건다.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방전에 그러니까 네. 그 저기 마지막에 만찬 때 김건희가 답답해가지고 나가라고 저기 나가서 서라고. 김건희는 무슨 얘기 하려 그래? 안 돼. 네, 저는 그거 우리 변희재 쌤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 해외 정상들이 이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친구를 그럼. 할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 그냥 혼자 외롭게 서 있고 영어를 못하고 고립된 섬이어도 다가갑니다. 그러면 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럴까요? 안타깝고 아, 슬픈 이야기. 국제무대에서도 지지율이 깡패인가 봐요? 그렇죠. 예전에 그 이희호 선생님 그분이 해외 나갔는데 그 좀 굉장히 고령의 대통령 부인이죠. 영부인이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냥 뭐 광채가 빛난 거야. 그냥 여성 세계 인권 정상들이 운동가들 다 다가와가지고 알잖아요. 여성 세계 운동가들. 여성 네. 그 지도자들 또 저기 영부인들이 와가지고 말 걸려고 사진 한 방 찍는 걸 영광으로 알고 그렇다고 그 아무리 그 이쁘게 치장을 해도 그 내면이 없는 사람은 그 그냥
왕따 취급을 받아요. 어? 아유. 자, 좋습니다. 자, 수박성필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박성필님께서는 롤모델이 있어요? 아, 있죠. 누구예요? 이 자리에서 꼭 밝혀야 돼. 밝혀야 돼요. 갑자기 롤모델. 물어보니까 이순신 장군 하고 싶어. 이순장님이 롤모델이에요? 아, 그냥 한 말인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가장 리스크 없는 인물을 데리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롤모델이라고 하면 그분 따라하고 싶고 그분이 평상시에 애용했던 뭐 이런 장친구나 옷이나 이런 걸 입고 싶고 이런가요? 그분은 좀 무거운 거 입고 다니고 막 칼 들고 다니고 그래서 감옥 같은 거? 네,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보다 제가 일단 이래도 글도 많이 쓰고 국회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쓰는 말들 그런 것을 많이 좀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죠. 그분이 쓰는 네, 말이나 말들, 이런 명언들 거를, 뭐 그런 명언들을. 것들 많이 이제 보려고 하고 사실 이제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본인의 평소 철학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깊은 내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따라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 글이 나오는 건데 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있잖아요. 이제 밤에 오셔가지고 따로 가시는 한 분이 왜 자꾸 뭐 새벽에 이제- 오셨어요. 아 새벽에 오셨구나. 하여튼 뭐 그 새벽에 오신 마켓컬리에서 뭐 올라나 배달이 오나. 마켓컬리? 하여튼간에 그분이 왜 자꾸 이렇게 뭐 코스프레 하느냐. 네. 그러니까 뭐 한간에서는 리플리 증후군까지라고도 말할 정도로 너무 진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좀 공허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네, 왜 원래- 공허할까? 이렇게 행복한 모든 만인 지상이 우러러봤다는 자리 있을 그렇죠 때. 원래. 내가 대통령의 이제 꿈도 영분이 있겠다. 됐는데 지위도 있겠다. 나를 존경해야 되고 이렇게 탁 이렇게 축혀 세워줘야 되는데 자꾸 나보고 뭐 속였네 뭐를 조작했네 뭐 특검을 하자고 하네 뭐 하면 자꾸 시비 걸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화가 난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남편 대통령 안 돼서 죄송해요 앞으로 조용한 내조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주변에서 이제 펌프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용호인데 뭐가 무서워 이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미지를 한번 좋게 긍정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그 가수들 보면은 네. 우리 한국 가수들 중에 노래 잘하면 야 넌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다. 그렇지. 그 순간 그 가수는 망해요. 왜요? 한국의 예를 들어 그 가수가 남영이면은 한국의 남영이어야지 뭐 누구의 따라쟁이 누구의 그 어떤 그 유사품 모조품 이 순간 망한다고. 나보고 여자 김호준 이런 말 하던데. 망했다. 망한 거네. 누님 그건 욕입니다. 확실히 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아니 전 KKH에 대해서 얘기해서 잡혀갈까 왜 봐 맨날 무서운데. KKH라고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잠깐만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지금 뭐 오나시스 또는 뭐 댓글에. 저기 오드리 오드리 헵번 헵번. 오씨를 좋아해 기본적으로. 오나시스. 오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오를 그리고 좋아해. 실제 번호도 오라면서요 뒷번호. 그 사무실 번호 105만 원. 그리고 저 윤석열이 105만 원. 검찰총장 그때 있을 때 차 뒷번호도 5번, 최은순하고 김건희의 휴대전화 뒷번호도 5번, 그리고 저도 온대 이상. 그 누구야 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그 강연 네. 갔을 때 100만 원 줘도 될 걸 105만 원을 줬어요. 이 5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묻지 마시고 그냥 하는 얘기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남을 이렇게 따라하고 금방 1~2분 안에 그게 다 누구 걸 뺏긴 것이 다 드러나는 거라면은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오드리 헵번처럼 오나시스처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은 네. 야 이거 진짜 너무 그 급수가 너무 B급도 낮은 아니에요. 거야. 너무 낮은 C급, 거야. D급쯤 됩니다. 네. 우리 강동서에서 그 공희준 씨가 이제 김건희 평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김건희 평전 준비 그분 중이에요. 얘기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흑수저가 꽤 많은데 사상 최초의 영부인 흑수저다. 왜? 흑수저 출신 영부이다. 그 여관집 딸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명륜동에. 난 명륜동 모르는데 뭐 굉장히 좀 험한 곳이라 그래요. 네, 그 저기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명륜동 말하는 거 아니면 춘천에 있는 명륜동 말하는 거야? 아니 순간도 뒷골목이라는데 네, 저 서울이죠. 거기 쪽에 하여튼 거기 비싸 땅값. 여관집 딸이어서 우리 근데 학교잖아.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보면은 이호 여사 이런 거는 최고 엘리트고 그 나머지 뭐 손명숙 여사 뭐 약사고 꽤 학벌과 집안이 좋은 영부했는데 우리가 약간 오해가 되는 게 권양숙 여사인데 권양숙 여사도 실제 부친이 빨치산이나 그러면 좌익 쪽 최고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한 흑수저 아무것도 없는 여자 보니까
아까 공허함이라는 게 네. 이걸 그래서 이분이 되자마자 영부인들을 막 불러 모으니 막 설치고 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부족한 거를 빨리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막 남의 거를 뺏어와서 제클린 거 뺏어오고 막 하고 특히 가장 이제 이분이 되고 싶은 것은 제클린이 맞는 것 같아. 강신업이 계속 제클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참 무식해서 몰라서 제클린이 욕을 엄청 먹고 다녔거든. 바로 저러고 다니다가 제클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했지 유럽에서 욕 많이 먹었는데 그 욕 먹은 컨셉을 다시 따라하니 얼마나 욕을 먹고 다니겠어 세계적으로 볼 때. 아니, 그리고 제클린 케네디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렇게 비명에 가고 결혼은 몇 번 했죠. 그러고 근데 그때 그 비운의 양반들은 인물이지. 그나마 나이라도 어렸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나이라도 어렸다. 네, 나이라도 그게 어렸다. 이제 케네디가 40대 초반이고 제클린은 결혼은 20대 후반에 해가지고 이제 영부인 된 게 아마 29살 거야. 그래서 진짜 어려운데. 그때 욕을 먹었어요. 어린애들 어려워. 앉혀놓으니까 쇼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지금. 제가 이분 성격에 대해서 이 영부인 되기 전에 이미 들은 정보가 있어요. 김건희. 예, 김건희 씨가 예전에 JKH 저 안 잡혀가려고. 근데 그분이 저기 코바나 컨텐츠 하면서 본인 스스로 뭐 전시 기획을 했잖아요, 직접. 네. 그때 같이 일을 했던 큐레이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술 전시를 같이 했는데 그 전시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옆에 있는 집기도 던지고 뭐 깨버리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이제 청와대에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그 사모가 같이 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 저분 너무 잘 아는데? 이러면서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물이 지금 이 인물일지 모를 때잖아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 표독한 눈빛 뭐 이런 게 화면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때 동시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저 김건희 씨와 결혼할 때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대통령이 된다라는 점쟁이 말을 듣고 결혼을 했대요. 그것도 그때 얘기가 벌써 저희 밥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부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가 그때 내부에서 듣고서 근데 박수를 쳤죠.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댓글 수사 이런 거 잘했고 그래서 정의로우니까 앞으로 대통령도 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게 그게 2019년이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그냥 소문이 정말 다 그냥 있었던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감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2019년에 생각을 그러네, 했고 그러네. 우리 저 기가 막힙니다. 변희재 대표하고 여기서 만난 거야. 변 대표는 탄핵이 잘못됐다. 이 윤석열의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신데. 예. 야, 그 이렇게 민낯을 만나네, 본 여기서. 것은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님 수사 때 민낯을 봤죠. 근데 조국이 처음이 아니야. 그쵸. 옛날부터 그런 그거 잘 조작 수사 몰랐던 이런 거죠, 거야. 그 정말. 2019년도 이제 그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감이라고 할 때 제가 그때 윤석열에서 구속됐을 때네. 아, 2019년 5월. 여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구속됐을 때 이제 저를 안 청와대에서 만나고 윤석열 싶었어. 이거 지금 CG 한탄 나오는 겁니까? 나 CG 한탄 세상이 이상해.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지금 아까 우리 김영민 사장이 지금 감옥 가는 게 소원이라 그러는데 네. 저는 이미 감옥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보석 상태가 3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보석 상태예요 보석 지금 상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석 조건도 태블릿대에서 떠들지 말라는 조건으로 지금 내보냈는데 근데 이렇게 떠들다 하루 종일. 무지하게 떠들고 계속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네. 못 잡아놓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런 거예요? 제 말이 맞으니까 원래는 사실은 그 더 이상 태블릿에서 안 떠든다는 조건으로 보석 풀어줬는데 나온 그 다음날부터 떠들었어요. 그러면 형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형기가 2년 받은 게 이제 남아있죠. 1년 남아있죠. 1년 남아있어요? 네, 1년 남아있죠. 어머나 그럼 언제라도. 그러니까 언제 한국 한 발 걸치고 있다니까. 아니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제가 보호 관찰 받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보호 관찰은 아니고. 보호 관찰관이 쫓아다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검찰에서 보석 취소 신청서를 냈죠. 이놈 계속 떠들고 있다. 그래서 막 덤볐지. 뭐가 문제냐 했더니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내가 내일 꼴찌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말이 농담이었더니 또 맞으니까. 변희재 씨 편집해서 나한테 집에 갈래? 무서워.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한 게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이에요. 네, 윤석열이가 한 거. 그렇구나. 특이하네. 나는 지금 보석 상태인지 모르고 가정방이 너무 자유롭게 다니니까 모르겠죠. 예, 이렇게 보석 상태예요. 위험한데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이부터 끌어내리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옥진 결혼하겠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막 보는 그
유튜브를 막 보는데 우리 편 대표님 걸 막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다가 야, 저 변호사 말 잘하네. 많이 알고만 금가 이거야. 출신이야 그러다가 누구야? 아, 변희재 갔다 와서 잘하는 거야? 아, 그 내용을 잘 아니까 네, 그 네. 상황을. 완전 변호사인 줄 알더라고요. 그렇구나. 기억납니다. 직업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 변호사 고소고발이 괜찮은데. 하도 많으니까 뭐 내가 거는 거 걸린 거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꼭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 변 상황? 고문님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양반은 뭐 법리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판사의 심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저 감옥 갈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감옥 가는 운명이구나. 예언도 해주시고 야, 서로. 그럼요. 아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처자식이 있어서 가시면 안 돼요. 처자식? 혼자세요? 저자식. 사이좋게. 제가 일단 아, 사실은 20년 얼마 전에 결혼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 살 만큼 살았어. 제가 사실은 넣어드릴게요. 사식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왜 영치금 넣으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영치금 갖고 지가 저기 뭐야 사 먹으면 돼요 거기서. 매점에서 준비 철저히 하시네. 예? 영치금.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닭다리요? 그 닭다리. 그렇지. 아시네. 그것도. 예. 왜 이렇게 잘 알아?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정말 이 사람들 위험하지 않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감옥 가고 싶다 해야지 안 안 갑니다. 가? 왜? 네, 그냥 안 갑니다. 나 감옥 가는 거 무서워하면 가게 돼 있어. 남영이 조심해라. 갈 수 있습니다, 투쟁. 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그 순방 가면서 MBC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비행기 전용기 타지 마 이런 다음에 한겨레하고 경향도 같이 동조해서 그냥 안 탔어요. 거부한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언론사들은 사실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 전용기를 타고 가서 취재 편의도 봐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하는 수많은 정상회담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풀단도. 자, 이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뭐 간택됐다고 표현되어지는 그 두 회사의 사람들만 갔다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언론 자유가 도대체 있느냐. 대통령께서는 언론을 뭘로 생각하느냐. 옛날에는 메이저 언론만 언론이라고 막 그러시더니 이제 메이저 언론도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론 자유 지수가 18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43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자, 이 언론 자유 내지는 취재 뭐 자유가 없는 상황, 탄압되는 상황.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그 두 명, 이른바 명. 간택됐다고 했던 두 명의 기자 중에 한 명은 그분의 이제 그 별명이 있습니다. 사바사바. 사바사바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라고 하대요. 둘 다? 아니,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명만? 누굴 특정을 하면 내가 또 바로 이렇게 난 누군지 아는데. 명예선으로. 난 누군지 알아. 아, 예, 예. 그리고 둘 중에 한 명. 그 앞에 한 명하고 다른 한 명이 아닙니다. 둘이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 그래봤자 경우에서 내다가 네, 그래. 아이, 또 둘 중에 한 명. 난 이런 걸로 감옥 가고 싶진 않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막을 좀 치는 건데 네. 둘 중에 하나는 남편이 네. 검사. 네. 원래 이제 기자였는데 네. 사법고시도 아니고 네. 변시. 로스쿨, 네. 로스쿨을 통해서 이제 그 검사가 됐는데 네. 윤석열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대. 네. 그 부인입니다. 네. 그런데 CBS가 그 관계를 알고 네. 이 여기자를 대통령실에 배치했다는 전용기에.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그동안 무슨 그 기사를 썼나 봤더니 이 기자를 제가 뭐 친하진 않지만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이따위 기사를 쓸 사람은 아니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어요. 왜냐면 뭘 졌는데요? 김건희가 방문한 병원, 그 병원에 막 후원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한다. 이따위 기사를 썼어요. 응? 야, 그래서 이거 완전히 흑화됐구나. 완전히 흑화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길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 친한 사람들, 자기 패밀리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과거에 마크맨이었다고 하더라고. 윤석열 그렇죠. 마크맨.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가 속내를 나눠도 보도할 일이 없는 그런 좀 안심이 되는 사람만 만난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언론관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을 콕 집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정보를 주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특정 언론도 아니에요. 특정 기자. 그게 이제 검사 시절 때 이 검사만이 특수하게 관리하는 언론인의 이 수법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정치권에서 언론 관리를 졌다고 했다가는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박살나죠. 딴쪽 언론사에서 박살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언론이 있어도 숨어서 만나든지 네. 아니면 공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은
80명의 기자를 깔아놓고 너 와. 종업원 뭐 스튜디오들만 뭐 시켜서 그럼 80명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2명을 간택했다. 78명 언론인들이 그냥 열 받던지 아니면은 그 중에는 아씨 나는 왜 간택 안 됐을까 더 열심히 해보자. 이게 이제 왜냐하면 검사들만의 특수한 게 검사는 기자들한테 줄 게 있잖아요. 그렇죠. 피의사실 공표 막 불법인데 그걸 정상적으로 검찰청 홍보관이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어용 검사들이 기자들 마음에 들면 슬쩍 불러가지고 툭툭 줘버리거든요. 네. 그럼 기자들이 컵뻑 죽죠 검사한테는. 그렇지, 그렇지. 그 수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전용기 저희는 이제 저는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이어가지고 코드 1이라고 부르는 그 공군 1호기가 예사롭게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는 야, 그런 이- 비행기가 아니에요. 타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탔죠. 저는 에어포스 못 타보셨어요? 그거 아무나 못 탄다니까요. 그 바라보고 승무원들 중에서도 음. 계속 성적도 좋고 뭐 주변에 친인척까지 모두 신원조회가 끝난 완전히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발탁이 돼야 그 승무원이 또 돼요. 그런 승무원들은 이후에 진급도 잘하고 그리고 그 승무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운행을 담당하는 그 기장들도 공군 기장들도 그냥 에이스들 중에 에이스. 또 아니 뭐 예를 들면 그 공기장이 갑자기 북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그렇죠. 곤란하니까. 신원조회가 정말 철저해요. 제가 이제 여기는 뒷담하는 데니까 네. 저희 남편도 같이 대한항공 출신이었는데 33년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름 이제 입사 이후에 성적이 좋고 그래서 기장님이세요? 코드원 아니 사무장 네. 그러니까 저하고 어. CC였죠. 아, 근데 예, 컴퍼니 커플. 컴퍼니 커플. 예. 칼 CC. 근데 그 비행기 이제 코드 1 후보군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인데 본적이 호남이어서 배제됐어요. A1까지 올라가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랬어. 이렇게 신원조회가 까다로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던 그 전용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마찬가지겠지 지금. 이런 전용기에 탑승한 그 기자들도 각 언론사에서 아무나 태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나름대로 본인들 자긍심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인데 그들 나머지 78명 다 바보 된 거죠. 아. 근데 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그 뭐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강훈 진짜 저 비서관? 두 명보다 훨씬 잘 뭐 이런 표현 저 쓰기 싫은데 잘 빠는 뭐 이런 기자를 데려다가 간택 그러니까 2명 그 중에 넣었어야 되는데 저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오히려 이런 말했대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 진짜? 얘기가 대놓고? 어디서 들리던데 이 얘기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좀 그런 정도로 사실 이 전에도 나도 순방할 때도 응. 그 2명 중에 한 분을 불렀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근데 불렀는데 그때는 그분이 앞자리에 타고 기자단에서 아, 앞에 있어서 잘 몰랐다. 했는데 이번에는 뒷자리를 뒷자리에 좀 했다는 처음 것은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러네. 결론적으로 그 윤 대통령은 확실히 챙긴다. 예? 그건 근데 맞죠. 옛날에 막 할 때도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주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는 취재를 막 그냥 딱 가긴 하지만 이제 주말에 가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주 52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갈래 말래 하면 누가 손들면 가는 거가 안 네. 하니까 이제 가서 그럴 때 또 밥 먹고 이런 친분이 쌓여지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2번을 이렇게 부른 거다. 근데 첫 번째는 뭐 앞자리에서 그런다 하지만 이 2번째는 진짜 이건 보여주기식인데 이게 뭐가 아쉽냐면 아쉬운 건 아니죠. 제가 아쉬운 건 아닌데 아니 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가 우리 정당에서 대표가 딱 당선되고 나면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풀단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혹시라도 개념 없는 보좌관이 친한 기자 먼저 해줄게 하면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2개를 찍었다는 것은 이 보수 언론으로 하여금 이제 신경 안 쓰겠다는 거거든. 신경을 안 써.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이 안 좋게 나가요.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공화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상당히 힘들 화났어 지금. 네, 마음은 힘들어. 그게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자유입니다. 아. 우리 대통령의 자유입니다. 지금. 신경 쓰지 않을 자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라면 이제 다른 출입 기자와 다르게 다른 출입 기자는 이제 대변인하고 놀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검찰만 대변인 놀 필요 없이 저는 정치 검사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소스를 빼주는. 응. 그러니까 사실 검찰 출입 기자들은 그 낙종이라는 게 없는 게 자 윤석열이 기자 3명 간택했어요. 네. 그럼 숫자에서 소수잖아요. 다음 검찰발 보도가 나가잖아. 그럼 알려져. 그럼 화를 낼 수가 없는 게 검찰은 완전히 갑질입니다. 내가 정보 갖고 있으니까 너 꿀어. 그렇다고 뭐 검사가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무슨 표를 얻는 것도 아니고 매출 올리는 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자한테 부탁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검찰청 기자가 더 엎드려 비어. 그러니까 자기 그 방식에 딱 맞는 거죠. 자, 80명 대 2명 선택했어? 그러면 당연히 78명이 엎드려 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 아하. 검찰 출입 기자만의 특성이에요. 만약에 기업 출입이나 정당 출입 때 저렇게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그냥 박살내버리지, 일단 쪽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78명 기자단들이 그렇게 뭐 아주 큰 나 같으면 반발을 크게 했을 텐데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까? 아니 사실 반발을 하죠. 해요? 한 60명 정도, 한 2, 30명 정도가 아, 나도 충성하자 그러고 4, 50명은 이거 봐라 반발하고 있죠 당연히. 모멸감을 예. 느끼겠죠. 그 저 TV조선 출신, 조선일보 출신 강훈 국정홍보 비서관이 뭐 간택 운운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와 관련해서 바로 그날 오후에 돌았던 정보 보고를 보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만들어낸 낭설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어요. 가짜 얘기다. 아니 아니 기자가 낭설을 만들어냅니까? 그것도 대통령실 출입하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죠. 나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어. 최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의 트렌드가 자기들이 듣기 싫은 얘기 모두 다 가짜예요. 쉬었어. 가짜 음해고. 괴담. 왜 제가 당해본 사람 아닙니까? 바른 소리를 해도 가짜 뉴스고 선동이고 아유. 허위사실 굉장히 유포를 쉽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아마 이제 강원 비서관도 이제 조선일보 출신이고 해서 네. 이 기자들의 이제 불만 혹은 아니면은 내가 더 충성해야 됩니까? 이걸 달래다가 어떤 말이 나왔을 거야 분명히. 그렇죠. 달래는 수습을 하려다가. 과정이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다 나온 얘기인가요? 받은 글에 의하면 기자들하고 한잔하면서 훨씬 네. 편하게 네. 얘기하던 자리에서 나온 얘기고 네. 거기에서 간택, 후궁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러는데. 수습하더라고요. 아니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게 진짜 아닌지 긴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김기현 오늘 전 원내대표인가요? 판사 출신. 네, 그분이 MBC 같은 데는 없어져야 된다. 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그분이 지금 뭐 MBC를 출연하고 그랬었는데 뭐 캔슬했다 지금 그거에서 논쟁돼서 나온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네, 맥락에서 그때- 나온 그때 거 한 예, 말이에요. 화나서 네. 화가 많으시네.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그 발언이에요. 어디서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근데 아무리 어떤 그런 일이 있다고 근데 맥락이 하더라도 그러면 중요해 안 그렇게? 되죠. 지금 그게 아니 그거보다도 어쨌든 왜 없어져야 한다는 뭐 이유는 있을 거 아니냐고 제가. 아. 본인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취소됐다. 네. 뭐 이런 편파, 뭐 왜곡 조작하는 MBC 없어져야 된다는 발언이었던 것 김기현 같은데. MBC 출연 취소에 방송사 자격 없어 격분 아. 출연 취소 공식 입장 밝혀달라 네. 이러면서 방송 폭력이자 갑질이다. 네. MBC 박성재 사장과 현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네. 가짜 뉴스 생산에 앞장서온 MBC는 해체해야 된다. 네. 저 김기현에 대해서 MBC가 사전 합의된 방송 출연분마저 일방적으로 전격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패널만 출연시키겠다는 이런 방송국은 공영방송이 아니다. 민영방송도 아니, 이것은 나 하지 지금 않는다. 이거 보면서 일단 뭐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명박 때는 저의 일상사였어. 일상사였어.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이명박 대주 전 이번에 공중파 다 아유, 잘렸어요. 세상에. 다 분해시켜야 이번에 돼. 잘렸대요 이번에. 그 민주당 인사들한테는 혹은 뭐 저 민주당과 가깝다고 판단되는 인사들한테는 거의 일상사예요. 일상사. 심지어는 이게 뭐 1회 출연도 아니고 고정 출연까지 다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고정 출연이 확정되고 그날 방송이 이제 6시 시작인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지. 네. 5시에 원고를 다 보내고 이제 일어났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렇지 나웃됐다고. 왜? 아, 그러니까 서류에 김용민 이름 올라갔더니 지우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네. 나는 그 당시 낙검 수사기도 전이니 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 그러니까. 방송사 사람들한테 많이 출연하니까 네. 인식이 돼 있는 이름이에요. 아,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저 진지하게 저 고민을 그럼 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겠다. 금용만. 방송에 나오는데 그 당시 사장 이름이 이병순이었는데 그 이름을 김병순으로 한번 바꿔볼까. 영문 이름 KBS 해가지고 괜찮다. KBS. KBS 로 네, 근데 하려고 KBS 잘렸잖아. 좀 잘렸어요. 네. 자기야 정치적 목적이든 방송사의 뭐 내부 사정이든 출연진 바뀌고 잘리고 취소되고 이건 천지이죠. 막 그런 경우들은.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 출연 취소시켰으니까 너희 없애버릴게. 김기현스럽습니다. 김기현스러워요. 네. 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참 누구도 참 아유, 쓰러지면 안 될 저도 수가 뭐 없네요. 수십 번 넘어가죠. 네. 저는 뭐 보수 정권 때도 수없이 잘렸는데. 우리 수박님은 안 그랬죠? 그런 경험이 없죠? 아 있습니다. 믿지 않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탁 준비하고 목욕제기하고 딱 방송 가야지 딱 했는데 그 이태원 참사로 경찰 전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이고, 그거는 뭐 아니, 어쩔 수 그건 좀 없죠. 성격이 다르지, 이거는. 에이. 아니 고정 잘린 사람하고 지금 비교를 해요? 아주 그런 거는 당연한 비어 있는 거지. 자리 저를 불러주십시오. 근데 아유.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도발을 굉장히 지금 심하게 하는데 네. 제가 그 발언했던 것도 언급을 하면서 제 이전에 경선 당시에 있었던 작은 뉴스까지 막 청와대 이력 논란까지 막 들먹이면서 남영희를 징계하라 민주당은 내쫓아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당대표 되고 싶다고 원래 이렇게까지 해야 이렇게까지 돼요? 안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상하게 이러지 원래 않았어요. 이러진 않았어요. 지금 이쪽의 라인들이 나는 전부 다 김문수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 김문수 한 번 딱 행차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확 나도 한 번 이래가지고 점잖은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그래야지 좋아한다. 그렇지. 국정 지지율 30% 이내에 그 찍어주는 사람들한테 속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저는 난리를 피는 거죠. 진짜 그런 식이라면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한 그래서 나라구나. 오늘 저 이제 김세희가 이제 이 당 지도부 출마 선언 해가지고 최고위원, 김세희가? 네, 김세희가 진짜로? 예, 예, 예. 이제 그분도 지금 소송 중이지 않나요? 자유롭네. 저도 소송 중에 저도 고소한 게 있고 한데 이제 저 당은요 누가 더 충성적인 과격 발언, 더 많은 거짓말, 더 큰 사기치냐 이거 경쟁이 붙었어요 지금. 황교안, 아스팔트, 뭐 그때 태극기 부대 황교안 씨도 이제 그때로 돌아가는 출마 거죠 선언했고. 지금. 잠깐만 안 그래도 참 질문이 있어요. 황교안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요즘 인기가 많다면서요? 보수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안에 그분은 그 부정선거 사기극을 훔쳐갔어. 훔쳐가서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인데 그걸 또 뺏어갔어. 어허. 그러니까 부정선거 사기친 인간은 강용석인데 네. 강용석이가 이제 한 60억, 80억 해먹었죠. 이거 가지고 밝힌다고. 같이 황교안 씨는 이제 어쩌면 총선 때 그 총사령탑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으면은 자기가 나서서 부정선거를 이겼어야 되는데 자기가 질 것 뻔히 알고 집에 갔다가 이 부정선거 사기극이 돈인과 세가 되니까 1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또 법무장관 출신의 총리 출신이니까 말의 신뢰도가 높잖아요, 강용석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력을 다 뺏어갔어요. 실사냐? 흡수해 갔어. 가로채갈 게 따로 있지. 그 그걸 세력 가지고 가져갔어요?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한다고 지금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내부가 되게 짜증이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쪽 라인이 엄청나게 센 데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또 황교안 전 법무장관 이분이 나와가지고 또 갑자기 이렇게 힘을 쓰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를 4월로 연기한다 그러는데 4월로? 예, 4월로 연기한대요. 연말에 한다더니 연내 한다더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결국 사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됐군요. 또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아직까지 저쪽 내부 정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도 나도 이제 김문수 효과로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알고는 아스팔트는 아스팔트에 머물렀는데 아스팔트의 거짓말쟁이들이 다 출마 선언을 들었고 독한 혀까지. 그때 이제 유튜버들에게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 그렇지, 정권이 지금 이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촛불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네. 원래는 윤석열 씨는 우리 안에. 태극기를 싫어했었는데 네. 촛불이 치고 오니까 일단은 태극기가 막아주니까 글로 의존하는 게 있어서 이번 전당대회 가관일 겁니다. 가관. 아, 그러면 진짜 특이하게 이게 판이 돌아가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지금 제일 힘이 좋은 거예요? 누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유승민 안 나온다고 하지. 그러면은 뭐 뻔할 뻔하지 뭐. 최근에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못지않게 윤상현 의원이 아, 이상현 의원이 역대 최고의 미인 영부인을 봤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핵심이 어딘지를 가장 잘 아는 뱅 같은 그분도 목소리를. 정권은 좀 비판할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정권 비판한 거를 김건희 찬양으로 희석시키는 진중권 전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애를 쓰고 있더군요. 여권의 핵심은 김건희야.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봐야 돼.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자 이거 드세요. 이렇게 너무 먹을 게 없나 보니 이거 내 한 개도 안 아니 먹고 그렇지 드는 이거 거야? 다 보면 앞에 목사님 술이 술을 있잖아요. 안 드시잖아요. 술 드세요. 이거 아니 커피 예수 드세요. 믿는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뭘 네. 먹어야 해? 아니 드세요 이거 드세요. 예, 한 개도 안 알겠습니다. 먹은 거예요. 네, 여기 포차 너무 재밌네요. 다른 자주 방송하고 자주 다르네. 나오세요. 예. 저 우리 지금 이 맥주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우리 노영 변호사님.
이 백양맥주 드셨는데 좀 백양맥주가 메리아스 맛이라고. 그게 아니야. 나는 광고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안 했어. 근데 양털같이 부드러운 거품이라고 써 있어서 그러니까 메리아스 맛이야게. 나는 좀 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부드러운 줄 알고 먹었는데 너무 쓰잖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그런 거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부드러운지 알려주세요. 아니 부드러워요. 처음처럼. 어이구 우리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님. 그러니까 저분이서 저렇게 역할을 잘해주신다니까요. 네. 자, 근데 좋습니다. 언론이 이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은 외국 언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청와대 계셨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고 문정부를 씹어대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 그때보다 훨씬 더 대통령이 잘 못해주고 있고 훨씬 더 언론을 탄압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저는 문정부 때 언론이 왜 그렇게 난리쳤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많았는데 잘해주면 난리치는 걸까요? 왜 그러는 이 걸까요? 국힘으로 가버린 그 경기 방송에 네. 그 무슨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기자가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근자감을 얘기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냐. 굉장히 그러니까 모욕적인 그게 말이 안 발언이거든요. 되는 소리였잖아요. 그것까지 네. 가능했던 정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이한테 근자감이 뭐냐라고 물어볼 기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유, 그럼 없어. 그 사람은 그냥 그날로 싹 사라지겠죠. 저희 어딘가에. 아까 우리 영희 변호사님이 언론 자유지수 180국 중에 저희가 한국 43이라고 했는데 문정부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대개 한 22대 아니었나? 22, 제가 아니요, 기억도 한 안쪽이었어요. 23위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언론 신뢰도가 바닥이었어요. 네, 52 맞아요. 국가 중에 신뢰도가 꼴찌였어요.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가짜뉴스 처벌법 그리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이라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지금 자유 이야기보다 신뢰도를 조금 높일 수 있진 않았을까 했는데 못했습니다, 제대로. 근데 이제 와서 언론 자유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택한 몇 군데 말고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행위를 서슴없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하고 있으니 MBC도 그렇고 저기 YTN 네. 민영화라든지 TBS. 또 TBS 아예 조례를 폐지해가지고 고사시키려고 하는.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 진행되고 있으니 자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언론 자유 투기를 출범한 거는 좀 뜨악합니다. 근데 참 이런 일이 있네요. 제가 지금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문재인 정부 세계 언론 자유지수 얼마냐. 근데 여기도 혹시 43이라고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국경압력 기재회가 발표했다. 최근 5년 43위, 41위, 42위, 42위. 이거 조사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네. 근데 달라요 또? 조사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국경압력 기재회가 지금 발표한 이번에 거? 나온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허. 그러니까 뭐 재밌네. 저기 그때 뭐 대통령 간첩이라고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던 네. 세상이었으니까. 근데 요즘 그 대통령실 뭐 나온 기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뭐 영화대 있어야지 왜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기자로서 영화대 취재해보면 그래도 좋잖아요. 여러 네. 가지를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내가 저기 그런데 어떤 네. 기자한테 기자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했어.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네.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 이게 이런 손가락 거지. 손가락 예, 하나로. 손가락이 이제 네, 가운데 가운데 손가락이 걸로. 이게. 네. 이거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하든가. 그럼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당신 이거 무슨 뜻이냐? 네. 라고 페이스북에 썼더니 와 그냥 그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까지 날 욕하는 거야. 뭐라고? 기억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손가락 그런 욕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아니 난 궁금해서 일반 시민으로서 마이크 잡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그 질문이에요. 네. 그거 이건 굉장히 좀 의도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 정도인데 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뭐 언론 자유에 뭐 그냥 최고치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참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언론 자유지수는 70위였답니다. 아이고. 그거에 비하면은 뭐 윤 대통령 언론 자유지수 장도- 매우 좋네요. 43위.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어. 문 대통령 때 그 정부 때 그때도 지금 비슷하다는 비슷한 건데 거예요. 예. 최근에는 이 조사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닐까. 이거보다 더 윤석열 이후의 하락했겠죠. 조사인가요? 예. 윤석열 네네네. 이후의 조사인지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출범한 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게 반영이 될 수 그러니까 있을까? 반영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예. 아니 지금 기자의 90%가 지금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판인데 저는 어쨌든 이 언론이 근데 너무 황당하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 자유지수가 40위 때였는데 이게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고로 좋은 거였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아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나중에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염려하면서 언론 자유지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72건이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72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42건으로 올라갔고 지금 현재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떨어지지 아이, 않겠느냐. 박근혜 이 정권 얘기였습니다. 때는 뭐 그때도 지금 윤석열에 비하면 언론 자유가 충분히 그렇죠. 못한 그때도 때였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 윤석열에 비하면. 네. 예. 아우 참네요. 이명박 이런 일이 이명박 있었군요. 때가 좀 이제 좀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거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영화 같은 거를 협박마다 안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은 할 것 같거든요. 재벌하고 이제 거의 결탁이 된 것 같고 그렇지. YTN 같은 경우는 재벌에게 선물로 줄 것 같고 맞아요. 하고 있고 TBS만 이제 끊어버린다고 선언해버렸고 선언을 네. 통과시켜 놓고 네. 그러니까 좀 구상만 하면서 약간 겁주는 정도 하던 것을 진짜로 해버립니다 이 정도. 아니 YTN 얘기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YTN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분 전체를 다 민영화시켜서 팔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YTN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완전히 사기업처럼 제2의 조선일보, 뭐 혹은 제2의 TV조선. 아니 그 뭐 이런 게 그렇게 나오는 볼 거 것도 아닙니까? 없이 한국경제신문한테다 줄 것 같아요. 네, 느낌에. 환경으로 간다는 거. 환경 자체가 정경련. 전경련의 그 컨소시엄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헉, 그럼 그래 어떻게 정규재 되는 씨가 지금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 거지? 아니겠습니까? 왜 정규재 씨가 자기가 뭐 들어가요? 정규재가 한국경제 출신이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TBS도 지금 김어준 씨랑 뭐 이런 사람들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 쪽에 있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내가 거기 들어갈 거다. 지금 다 기다리고 지금 있다는 YTN 거예요. 사장, YTN 도 TBS 사장 마찬가지네. 지금 노리고 이제 또 충성 경쟁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 2001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그 새해 뭐 연두 기자회견 때 언론 개혁을 처음에 언급을 하시면서 국세청에다가 언론사의 세무조사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우리 쪽에서도 그것은 언론 탄압이 될 수 그렇지. 있다라고 막았어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MBC 추징금이 520억 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럼 안 있어요. 되죠. 왜 억눌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저희가 조선일보와 싸웠던 그 양상과 지금 너무 달라져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사유화까지 가고 있는 노골적인 언론 자유의 그 단합 부분을 야당도 못 싸우고 자 있어요. 이제 보세요. 보세요. 역풍. 네,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때 대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민주 언론 시민, 이 진보 종편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 당시 뭐 KBS, MBC 얘는 이제 공영으로 이렇게 가고 SBS, TV조선, 채널A, 매일경제 그 저기 MBN, 네. 다 그쪽 라인인데 JTBC마다 지금 그쪽으로 갔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YTN 조금 중립일까 그랬는데 YTN 이제 절로 가겠죠, 6개. 아유 정권 그다음에 뭐 연합뉴스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도 없어요. 그 저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 네. 윤석열 취임 전에 변상욱 잘랐어요. 이동영 잘랐고. 저 그때 바로 잘렸어요. 아, 고영의 덕에.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방송도 아니잖아요. 곱디 곱게 얘기하는 저를 잘랐는데. 네, 그래요. 맘 아프게 하네. 또 공허한 소리 하시네. 아니, 공허한 소리. 그거 보세요. 얼마나 기울어져 대통령과 함께 있냐고요. 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칼 출신의 친기업. 아니 지금 진경 노동자. 진보 시민 정권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제 있는 것마저 다 저쪽으로 가버리면 진짜 말을 우리 언론이나 이런 게 다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MBC를 못 찍어서 사장만 한다는 바꾸는 그럼 스픽스 하나 남나요? 회복이 되는데 팔아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은 어떻게 회복해? 국선부가 YTN을 전경련에 파는 거는 막아야 돼요. 빨리 한 번 막아야 팔리면 되는데. 끝나기 그렇지. 때문에. 그리고 저 TBS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아니했습니다. 이건 좀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는데 2020년 2월에 이제 TBS가 서울시 사업소에서 미디어 재단으로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뭐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당시는 박원순 시장 때고 네. 또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던 이 때였죠. 지지를 받던 때고 그러니까 서울시 권력이 저쪽으로 넘어갈 일이 생각도 없을 못했어요. 거라고 믿음이 아니랄 수 강했던 없어요. 때였다고. 근데 그때 여당이 압도적 다수였던 압도적 다수는 아니에요. 3대 2로 모든 뭐든지 의결할 수 있는 그 때에 TBS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광고 허용하지 않았어요. 방통위에서 그게 컸어요. 제일 방송 크죠. 광고 허용했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안 TBS가 될수 있지. 독립하는데 네. 문제가 없었고 서울시한테 이렇게 조례로 그냥 방송국문이 닫히는 이런 꼬라지를 당할 수 없었다고. 근데 당시 그 민주당이 추천받은 그런 방송통신위원이 그 양반이 CBS 출신이거든. 아 그래? 그럼 허욱이라고. 그 양반이 그 라디오 광고 시장에 갈수록 이제 점점 축소되고 있는 라디오 광고 시장에
예를 들어서 TBS라는 초강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네. 파이가 갈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그렇다고 봅니다. 아,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CBS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래요. 그 허욱 씨가 그 방송통신위원 그만두고 CBS 사장 도전했었어요. 맞아요. 예, 안 이거 됐지만, 보면은 안 됐지만. 그게 뭐 꼭 CBS 사장 도전 때 내가 CBS를 지키기 위해서 TBS 광고 막았다. 뭐 이런 논리를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TBS의 광고를 막음으로써 그로써 TBS의 독립은 요원해졌고 네. 박 시장 돌아가시고 네. 오세훈이 되고 네. 또 TBS 없애겠다. 재정으로 조지겠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뭐 아무 손도 못 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군요. 이 민주당 정치인들 이런 뭐 무슨 민주 진보 종편 만들어주는 거 뭐 그건 기대도 안 합니다. 있는 거라도 잘 지켜야지. 있는 걸 거라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있는 거라도 네. 지키지도 못하면서 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뭐 뭔 짓을 맞아요, 하는 거야 맞아요. 도대체. 지금 신문사도 사실 보세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업으로 넘어간 데 완전히 망했잖아요. 네. 소방건설 넘어가서 그냥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남아있는 페이퍼 이 회사들도 사실은 남아있는 데가 없다고 봐요. 그 저 한겨레나 경향도 한겨레- 다 저기 정의당 보가 됐어. 정의당. 아 근데 민한당. 진짜로 이 MBC 같은 민한당 경우는 아까 우리 남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딱 그 MBC 사태 있고 나서 바로 세무서 때리잖아요. 이거 맞아요. 진짜 무서운 이거 일이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말도 그냥 못해.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거 이게. 강신업이 질렀습니다. 네. 아, 그래? 네. 강신업이 강신업이 말한 거야? 세무조사 해 하니까 바로 들어갔어요. 진짜 또? 네, 진짜요. 요즘 네. 강신업이 그래요, 이거 무서운 한마디 하면은 정보예요. 그게 다 네. 실현이 당신에게 돼요. 대통령이야? 강신업이 부통령. 예언자. 대통령은 선지자. 성공. 어머 말도 안 된다. 그 우리 저 변희재 고문이 그 정권 초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 천공, 2위 김건희, 3위 강신업, 4위 윤석열. 어머나. 윤석열 4위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래? 한참 밑일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이렇게 막 우리가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 코미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인데 영화 많이 이런 일을 해결할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좀 잘 머리를 한번 좀 모아가지고 좀 해결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좀 다 같이 앞으로-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 네 오늘 왁자지껄 여기까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암울한데요. 그래도 우리 깨어있는 이 시민들이 계셔야지 앞으로 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